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 낭독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홍색 작약이 아침 햇살에 눈이 부십니다. 눈길이 머물게 됩니다. 잠시나마 작약처럼 마음이 머물게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63번째 수필은 툇마당 고개 느티나무야 입니다. 동탄 서구리 고향 동네 입구에 있던 느티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고향이 사라졌는데요. 그나마 그 느티나무가 남아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행이지요. 느티나무 곁에 서면 고향이 다 보입니다. 고향 사람이 다 보입니다. 어린 시절이 다 보입니다. 들어보세요. 툇마당 고개 느티나무야. 내 고향은 동탄면 서구리다. 동탄시로 개발되면서 고향의 산과 들이 파헤쳐지고 마을이 사라졌다. 빼곡하게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내가 살던 동네의 옥골이 있던 자리는 어디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어졌다. 지진이나 쓰나미가 지나간 것 이상으로 감쪽같이 사라졌다. 천행으로 동네 어귀에 있던 느티나무만은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가 심은 나무라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던 작은 오빠의 노력 덕분이었다. 느티나무 사진을 보내주셨다. 고향을 만난 듯 반가웠다. 다행하게도 느티나무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자연스레 마련되었다. 동탄면 서구리 재봉굴 산에 있던 부모님 묘소가 개발지역으로 편입되었고 묘소를 안성으로 이전하였다. 언니와 오빠들과 함께 부모님 묘소를 찾아갈 때나 아니면 돌아올 때 동탄은 지나가는 길목이므로 느티나무에 들릴 수 있었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느티나무 옆에 서서 우리는 마치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저 아래쪽이 우리 동네 옥골이고 저 왼쪽 편이 진굴이고 그리고 저쪽이 은말이고 더 내려가면 외가 쪽이지. 우리 집은 느티나무 바로 아래겠지. 동쪽으로 가면 영천리고 남쪽으로 가면 오산이고 북쪽으로 가면 수원이고 안 봐도 보이는 풍경이었다. 느티나무가 없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고향 동네에서 오직 하나 남아있는 느티나무는 어머니를 뵌 듯도 하고 아버지를 뵌 듯도 하고 친구를 만난 듯도 하였다. 고향 사람 누구나 느티나무를 알고 있듯이 느티나무 역시 고향 사람 모두의 얼굴과 사연을 나이테에 새겨두지 않았을까. 누구보다도 고향과 가장 오래도록 살아왔으며 살아갈 나무이니 말이다. 고향이 그곳에 남아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 한 편을 썼다. 툇마당 고개 느티나무야. 화정. 툇마당 고개 느티나무야.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서구 1리 95번지 1945년 10월 14날 박서방이 큰아들 태어난 기념으로 심었다지. 그 아들 스님으로 거듭나셨다지. 툇마당 고개 느티나무야. 고향 동네 고향 뒷산 고향 논뱀이 고향 사람 다 어디 가고 너 홀로 내다보고 있구나. 불두화 탐스럽게 피어나던 옥골 우물가 말이야. 모내기하다 논두렁에 둘러앉아 먹던 새참 말이야. 술래잡기 할 때 대나처럼 비추던 보름달 말이야. 불어난 냇물 건네주던 아버지들 뜨신 등 말이야. 감자 쑥개떡 옥수수 익어가던 가마솥 하얀 김 말이야. 콩타작 벼타작 하던 둥글레통 돌아가는 소리 말이야. 말 붙이고 끄떡여줄 내가 고향이구나. 어머니구나. 느티나무는 서구 1리 옥골 동네에서 200여 미터 걸어 올라간 자리 툇마당 고개에 있었다. 느티나무 옆으로 아버지들 소마차가 지나다녔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들 발자국 소리도 지나다녔다. 코 흘리게 우리들은 책가방을 흔들며 역시 그 옆을 지나갔다. 박물장수며 엿장수며 뻥튀기 아저씨도 느티나무를 지나 마을로 들어섰다. 느티나무는 응원이라도 하듯 늘 잎새를 살랑거렸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내내 도시에서 공부하랴 돈 벌랴 허둥대며 살았던 나는 가끔 고향집에 들렀다. 그때마다 느티나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았던 영란이 아버지가 느티나무 옆에 쭈그려 앉아 합죽 웃고 계셨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고향 마을은 첩첩산중에 끼인 산골 마을이었다. 산은 그리 높지 않았으며 산과 산 사이에는 그리 넓지 않지만 풍요로운 논밭이 있었다. 지리적으로는 오산과 용인과 수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개발의 손길이 영원히 닿을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했다. 전기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설되었고 소마차가 지나다니던 구불구불한 좁은 산길은 내가 중학생 때 넓혀져서 수원으로 향하는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다. 느티나무가 동네 어귀에 있었으므로 그곳이 자연스레 버스 정류장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곳도 손님을 보내는 곳도 거기였다. 중학생 이후로 객지에서 살던 우리 칠남매가 어머니 아버지와 만나는 곳도 작별하는 곳도 당연히 느티나무 옆이었다. 버스가 진구리 고개를 넘어서 수원 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누군가는 느티나무 맞은편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수원을 출발한 버스가 진구리 고개를 넘어오면 이미
느티나무 옆에는 누군가가 마중 나와 있었다. 떠나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보내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들이 어김없이 느티나무를 지나갔다. 동네 어른들의 쉼터였으며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느티나무는 동네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른이라는 말이 차라리 옳다. 처녀 총각이 밤이면 만나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도 느티나무요. 술주정뱅이 임씨가 늦은 밤 술에 취해 아내를 구타하는 소리를 들은 것도 느티나무였다. 우물에 자식을 잃은 어미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은 것도 물론 그 나무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꾀꼬리 같은 소녀의 목소리를 뒷뜰에 서서 흉내내 보는 내 변변치 못한 노랫소리를 들은 것도 역시 그 나무였다. 할머니께서 80하고도 둘이셨을 때 큰아버지 댁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넘어지셨다. 꼼짝을 못하셨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어머니가 돌봐드렸지만 농산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큰 어머님 댁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뒤쪽에서 내가 꼭 부둥켜 안고 덜컹거리는 마차에 앉아 큰아버지 댁으로 갔었다. 그 날에도 어김없이 이 느티나무 곁을 지나갔다. 푸르렀던 그 나무는 푸르지 않았고 살랑거리던 잎새들은 잠잠하였다. 늦가을이라서만은 아니었다. 느티나무가 모를 리 없었다. 할머니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말이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네 어른들도 상여를 타고 이 느티나무를 지나가셨다. 느티나무는 다 보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다. 한창 개발 중이어서 동탄의 옛 모습이 사라지고 있을 때 작은 오빠는 지팡이를 짚는 불편한 몸이었지만 화성시청을 직접 방문하셨다. 느티나무는 옛 고향 마을과 그 주변을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나무이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진정서를 여러 번 넣으셨다. 그 결과 나무를 심은 사람과 날짜와 나무를 심은 연유 등이 기록된 게시판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1945년 10월 13일 아버지께서 첫 아들을 낳고 그 기념으로 느티나무를 심고 아들이 잘 되기를 염원하셔서인가. 큰 오빠는 법정 스님으로 거듭나셨다. 느티나무는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에게 고향이 되었다. 고향이 거기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뿌듯한 나날들이었는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있을까? 느티나무가 서 있던 자리를 비롯한 공원 전체가 파헤쳐지고 있단다. 느티나무가 사라졌단다. 사촌이 차를 타고 지나오던 중에
보았다는 것이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할머니 꽃상여가 나가는 날처럼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상여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였다. 어허 어허 너하 넘차 어하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승길을 하직하고 저승으로 나는 간다. 한 번 가는 우리네 인생 꽃이 피나 잎이 피나 가는 인생이 서른지고 어허 어허 너하 넘차 어하. 그 소식을 듣고 혼쭐할 만큼 놀란 사람은 작은 오빠였다.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오빠는 허둥지둥 서울에서 동탄으로 달려가셨다. 그럴 수는 없다고, 없는 일이라고 한탄하셨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게 건물 사이에 끼인 느티나무를 발견하고는 눈을 씻고 다시 보고 다시 보았단다. 가슴을 쓸어 내리셨단다. 그 곁에 한참을 서 계셨단다. 사촌이 바라본 곳은 다른 장소였던 것이다. 툇마당 꼭의 느티나무가 거기에 그대로 있다니, 고향이 거기 그대로 있다니. 툇마당 꼭의 느티나무야, 내가 고향이다. 어머니다.